바람이 분다. 초겨울, 스산한 바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덜미를 핥히고 낙엽은 쓸쓸한 소리를 내며 발끝을 스친다. 그 골목 모퉁이, 오래된 편의점 앞, 허름한 담벼락 밑에 몸을 웅크린 강아지 한 마리가 있다. 눈에 띄게 작고 말라버린 몸. 그러나 그 눈빛은 또렷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간절하다. 2년 전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정오를 갓 넘긴 시간이었고 차 한 대가 큰 굉음을 내며 그 골목을 지나던 순간이었다. 비명, 파편, 그리고 멈춰버린 시간. 그날 이후 그 강아지는 매일 같은 자리로 돌아왔다. 아무도 주지 않는 사료, 아무도 주지 않는 이름. 그럼에도 그는 떠나지 않았다. 그 자리는 주인과 마지막으로 손을 맞잡았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처음엔 놀랐다. 누군가는 동정을 보였고 또 누군가는 불편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강아지를 풍경의 일부로 여겼다. 아직도 있네, 저 강아지. 비도 오는데 불쌍해라. 하지만 누구도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그 강아지는 오직 한 사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이 깊어갈 무렵이었다. 차가운 비가 다시금 골목을 적시던 날, 한 대의 낡은 SUV가 편의점 앞에 섰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골목 끝까지 뻗었고 그 안에 비친 작은 그림자 하나. 강아지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귓가를 스치는 엔진 소리. 숨을 멈춘 듯 강아지는 그 차 앞에 조용히 섰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차 안에서 내린 남자. 우비를 뒤집어 쓴 그는 누군가를 찾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눈앞에 선 강아지와 눈이 마주쳤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남자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강아지는 그를 향해 한 발 또 한 발 다가왔다. 그 순간 무언가 이상했다. 남자는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다. 너 죽었잖아. 그날 이후 2년 전 사고가 났던 날, 강아지는 그 자리에서 죽은 것으로 확인되었었다. 파편 속에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고 구조대도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날 이후 남자는 도시를 떠났다. 기억도 마음도 모두 그 사고에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선 이 강아지, 주름진 귀, 갈색 털, 그리고 오른쪽 눈 밑에 있는 작은 점까지 모든 게 너무도 똑같았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두려움, 놀람,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정우야, 네가 맞니?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강아지는 크게 짖었다. 그리고 눈물이 고인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다. 떨리는 손끝으로 강아지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짤깍! 금속성의 차가운 소리. SUV의 문이 갑자기 철컥 열리더니 그 안에서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짧은 머리, 검은 선글라스, 그리고 검은 가죽 장갑. 찾았네. 그녀가 말했다. 이 강아지를 드디어. 남자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당신, 누구야? 여자는 웃지 않았다. 대신 오른손을 안쪽 주머니로 가져갔다. 그리고 꺼낸 건 총이었다. 이 강아지는 우리 실험체였어. 네가 훔친 거지. 이제 다시 데려가야겠어. 강아지는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남자의 눈도 싸늘하게 식어갔다. 정우야, 도망쳐. 밤 공기가 유리처럼 날카로웠다. 남자는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망쳐봐야 소용없어. 이 도시는 내 감시망 안에 있어. 총성이 울렸다. 콘크리트 벽에 박힌 탄환 파편이 얼굴을 스쳤다. 정우가 작은 신음을 내며 몸을 움찔했지만 짖지도 않았다. 그의 눈엔 오직 주인만 있었다. 그리고 오직 함께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아 있었다. 몇 골목을 돌아 폐허가 된 공장 창고 안으로 몸을 숨겼다. 남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정우를 바라보았다. 정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강아지는 뭔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창고 바닥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벽 쪽으로 다가가 앞발로 벽을 긁었다. 거기 뭔가 있는 거니? 남자가 벽돌 하나를 떼어내자 안쪽에 숨겨진 작은 금속 박스가 나왔다. 열쇠가 필요 없는 자물쇠. 아, 남자는 박스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USB와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실험실 복장을 입은 남자들과 정우가 있었다. 눈엔 전극이 붙어 있었고 온몸에 센서가 연결돼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자신이 서 있었다. 이건 뭐지? 난 적이 없어. 그 순간 정우가 다시 짖었다. 남자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의 파편. 2년 전 그는 첨단 생명공학 연구소의 기술자였다.
동물 인지 향상 프로젝트의 책임자, 그리고 실험 대상 중 가장 놀라운 결과를 보였던 강아지, 정우. 그는 실험 중 강아지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명령을 넘어서 감정에 반응하는 걸 발견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점점 윤리의 경계를 넘어서자 그는 연구소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되었다. 감정을 가진 동물들을 군사용으로 이용하려는 비밀 계획. 그래서 그는 정우를 빼돌렸다. 그리고 도주 중 사고가 난 것이었다. 그는 강아지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 자신 역시 그 이후 기억의 일부를 인위적으로 봉인당했던 것이다. 정우야, 너 기억하고 있었구나. 강아지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무릎에 머리를 뉘었다. 눈물은 말없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왔다. 문이 벌컥 열리고 검은 가죽 부츠 소리가 메아리쳤다. 여자는 총을 들고 창고 안을 천천히 걸었다. 쥐새끼처럼 숨었군. 하지만 결국 나에게서 도망칠 순 없어. 남자는 정우를 뒤로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아이는 실험체가 아니야. 그는 가족이야. 여자는 총구를 겨눴다. 넌 그 말을 하기엔 너무 늦었어. 실험 데이터가 살아있는 한 넌 제거 대상이야. 그 순간 창고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검은 실루엣 하나가 여자를 덮쳤다. 짧은 비명, 이어지는 싸움 소리. 도망쳐! 낯선 목소리가 외쳤다. 남자는 망설일 틈도 없이 정우를 품에 안고 창고 뒤쪽 비상구로 달렸다. 밖은 여전히 비. 골목길을 따라 달리는 동안 정우는 뒤를 돌아봤다. 그 검은 실루엣은 여자를 붙잡고 있었다. 그는 누구였을까? 잠시 후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의 허름한 모텔에 도착했다. 문을 잠그고 두 사람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남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정우는 그의 무릎 위에 얌전히 앉았다. 이제부터 도망만으론 안 돼. 그는 천천히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떠오른 첫 문장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정우 빕정 1 기억 복원 임계점 도달. 감정이 통제되지 않으면 자가 방어 모드로 전환됩니다. 정우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는 감정 기반 생체 AI로 재구성된 존재였다. 그리고 그가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사랑만이 아니었다. 그는 죽음을 목격했다. 모텔 방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바람 소리도 빗방울 소리도 멎은 듯했다. 모니터 속 문장이 천천히 깜빡이며 긴장감을 더했다. 자가 방어 모드 활성화 조건, 위협, 배신, 기억의 재생. 남자는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위협, 배신, 그리고 기억. 그의 옆에서 정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숨죽인 채로 꿈속으로 빠져들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정우의 뇌에 있는 기억 알고리즘이 작동했다. 모든 것은 2년 전 연구소의 마지막 날로 돌아갔다. 그날 실험실 안에는 낯선 사람들이 있었다. 총을 든 경비원들과 마스크를 쓴 과학자들. 정우는 작은 유리 케이지 안에 있었고 남자, 지훈은 눈에 핏대를 세우고 그들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그 아이는 군사용 무기가 아니야. 감정을 느끼는 존재야. 그러나 여자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더 유용한 거죠. 감정을 가진 무기는 충성도 높은 병기니까요. 정우는 유리 너머로 지훈의 입술이 떨리는 모습을 봤다. 그리고 지훈이 버튼 하나를 누른 순간 정전. 비상 전원이 꺼지며 불빛이 사라졌고 케이지 문이 열렸다. 지훈의 외침. 정우야 뛰어. 총성. 비명. 피. 그리고 마지막 기억. 불길한 붉은 눈을 한 남자가 지훈의 머리를 붙잡고 그의 기억을 무언가로 스캔하듯 빨아들이던 모습. 정우는 도망쳤다. 하지만 도망쳤다고 해서 모든 걸 잊을 수는 없었다. 갑자기 눈을 떴다. 모텔 방으로 돌아오자 강아지는 갑자기 눈을 떴다. 그리고 짖지 않았다. 그 대신 말했다. 지훈, 기억이 돌아왔어. 지훈은 깜짝 놀라 노트북을 덮었다. 정우야, 방금 뭐라고? 우리는 실험실에서 탈출했어. 당신은 날 구하려다 잡혔고 기억을 지우당했어. 지훈은 입을 막았다. 그럼 내가 본 그 사진들, 그건 조작이 아니었구나.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 장 박사, 그녀가 널 실험 대상으로 바꾸려 했어. 그리고 너만이 가진 데이터를 찾고 있어. 내가? 당신의 뇌에는 내가 감정과 언어를 연결했던 최초의 코드가 남아 있어. 그건 그들 프로젝트의 핵심 열쇠야. 지훈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동안 느껴왔던 두통, 어지러움, 깨어나지 않는 꿈, 모두 누군가에 의해 봉인된 기억의 반작용이었다. 아, 그때 모텔 바깥에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다. 낯선 남자들이 내리더니 무전기로 통신을 시작했다.
목표는 내부에 있음, 강아지는 생포, 남자는 무력화. 지우는 벌떡 일어났다. 정우야, 우리 나가야 해. 정우는 그를 말렸다. 안 돼. 지금 나가면 포위돼. 하지만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정우는 조용히 지훈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뇌 속 코드를 열자. 그 안에 숨겨진 모든 진실을 보자. 위험하지만 그들보다 먼저 기억을 되찾는 방법이야.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삶이 모두 조작된 것이었다면 진실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일이었다. 좋아. 시작하자. 정우는 지훈의 이마에 조용히 코를 댔다. 그 순간 희미한 빛이 방 안을 감쌌고 지훈의 눈이 감겼다. 어두운 터널. 그 안을 걷는 지훈의 앞에 하나둘씩 떠오르는 장면들. 어린 시절 죽은 줄 알았던 동생, 정우와의 첫 만남, 장 박사와의 연인 관계, 그리고 어떤 실험대 위에 묶인 자신의 모습. 뇌파를 해석하는 기계. 그리고 정우가 자신의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지우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 있었다. 정우는 지켜보고 있었다. 봤지? 그들이 널 실험체로 만들었어. 하지만 네가 나를 지켜준 순간 모든 게 변했어. 우리는 함께였어. 지우는 숨을 내쉬었다. 이제 도망치지 않아. 장 박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반격할 시간이야. 문이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러나 그 순간 정우의 눈이 빛났다. 자가 방어 모드 활성화. 모텔의 낡은 문은 산산조각이 나며 날아갔다. 먼지와 파편 속으로 검은 복장을 한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헬멧은 투명한 바이저로 덮여 있었고 어깨에는 SKAR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정우를 감싸 안았다. 정우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자가 방어 모드, 최대 출력. 다음 순간 정우의 몸에서 청백색 전자파가 확산되었다. 사내들 중 둘은 바로 전기 충격을 받아 쓰러졌다. 나머지는 곧바로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알은 정우를 중심으로 형성된 투명한 장벽에 튕겨나갔다. 위험도 예측, 전투 프로토콜 3단계 실행. 정우는 바닥을 딛고 날아올라 순식간에 사내 한 명의 목덜미를 물었다. 피가 튀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당황하며 후퇴했다. 그러나 그 순간 문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해, 정우야. 넌 여전히 통제할 수 있어. 지훈과 정우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곳엔 장 박사가 서 있었다. 하얀 정장에, 하얀 정장에 붉은 립스틱, 그리고 손에는 작은 리모컨. 지훈 씨, 오랜만이에요. 지훈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넌 내 기억을 지웠어. 그리고 정우를 병기로 만들었지. 장 박사는 미소 지었다. 아직도 감정에 휘둘리시네요. 그래서 당신은 늘 약했어요. 정우는 당신의 감정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우리 것. 그녀가 버튼을 눌렀다. 정우의 몸이 갑자기 경직되었다. 눈이 흔들리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는다. 정우야. 지훈이 그를 부축했지만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백도어를 남겼어. 내 시스템에 숨겨진 명령어. 장 박사는 조용히 다가왔다.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면 지훈은 살려둘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둘 다 사라지는 거지.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유리 조각. 그 안에는 빛나는 칩이 들어 있었다. 이게 네가 그토록 찾던 코드야. 정우의 자율 알고리즘 원본. 장 박사의 눈이 번쩍였다. 그걸 어떻게? 내 기억을 지웠다 해도 본능은 남아 있었지. 그리고 그 본능은 정우를 지키는 것이었어. 지우는 그 칩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내 실험체가 아니야. 그 순간 정우가 다시 눈을 번쩍 뜨며 일어섰다. 코드 연결 완료. 장 박사의 명령 무효화. 보호 대상 지훈. 공격 대상 침입자 전원. 공격기를 순식간에 전장의 균형이 바뀌었다. 정우는 폭풍처럼 움직이며 침입자들을 하나둘 제압했다. 그러나 도망치려던 장 박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어. 그 버튼 하나면 정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녀의 손에 있는 리모컨이 빛나기 직전 총성이 울렸다.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쐈다.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지며 부서졌다. 장 박사는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다가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너희가 날 막아도 누군가는 계속 찾아낼 거야. 우린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리고 쓰러졌다. 지훈은 무거운 숨을 내쉬며 정우를 안았다. 괜찮아?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방 안엔 여전히 긴장이 흘렀다. 지훈, 누군가 오고 있어. 더 큰 조직 SKAR는 시작에 불과해.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럼 끝까지 가보자. 우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끝나야 하는지 직접 확인하러. 새벽, 지훈과 정우는 폐허가 된 구도심을 지나 낡은 지하 입구 앞에 섰다. 그곳은 예전 정부 연구단지였으나 지금은 지도에서도 사라진 장소였다. 여기야. 내 기억에 이곳에서 모든 게 시작됐어. 정우는 조용히 주위를 살폈다. 감지 센서 작동 중.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알아. 근데 이제 도망칠 곳은 없어.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지듯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 깊숙한 통로 끝, 이중 보안문 앞에서 정우가 멈췄다. 그의 눈이 잠시 푸른빛으로 빛났고 문은 천천히 열렸다. 안쪽은 완벽하게 유지된 실험실이었다. 컴퓨터와 제어 패널, 온갖 연구 장비들, 그리고 중앙의 유리 캡슐 속 강아지 하나가 누워 있었다.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또 다른 정우? 정우의 눈이 흔들렸다. 아니야, 저건 나의 초기 프로토타입. 순간 등 뒤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답이다. 그리고 반갑다 정우. 그리고 지훈. 두 사람은 동시에 뒤돌았다. 거기엔 지훈의 아버지, 죽은 줄 알았던 최 박사가 서 있었다.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말도 안 돼. 아버진 실종됐다고. 최 박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죽은 게 아니었다. 그저 진실을 감춰야 했을 뿐. 그는 천천히 실험실 안으로 들어왔다. 정우는 실패작이 아니야. 그는 사랑으로 완성된 최초의 인공지능 생명체다. 하지만 이 아이의 존재는 세계의 위협이 될 수 있었지. 지훈은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럼 아버진 왜 그때 아무 말 없이 떠났어요? 왜 날 놔두고? 최 박사는 눈을 피했다. 널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시의 눈은 더 집요해졌고 결국 장 박사는 나를 배신했지. 정우의 코드를 복제하고 그걸로 군사용 모델을 개발했어. 그가 지목한 스크린엔 SKAR 프로젝트의 실체가 나타났다. 정우와 같은 형상에 그러나 눈빛이 없는 수십 마리 강아지들이 줄지어 걷고 있었다. 정우는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의 그림자, 감정 없는 복제품들. 지우는 분노로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 장 박사는 정우를 제거하려 했던 거야. 원본이 있는 한 복제품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최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그리고 지금 복제품 부대는 이곳을 향해 오고 있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레이더엔 수십 개의 붉은 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정우는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유리관 속 프로토타입을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정우. 준비됐어?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을 남겼다. 우린 이제 그냥 인간과 강아지가 아니야. 우린 끝까지 함께할 가족이야. 20분. 이제 단 3분이 남았다. 지하연구소는 흔들리고 스피커에서는 반복되는 경고음이 울린다. 침입자 접근. SKAR 부대 도착까지 180초. 정우는 데이터 전송을 마치고 마지막 코드키를 눌렀다. 초기 프로토타입의 눈이 천천히 떠지며 파란빛이 반짝였다. 그 빛은 정우의 눈빛과 똑같았다. 지훈은 놀라서 숨을 삼켰다. 명예 정우? 최 박사는 눈을 감고 말했다. 이제야 완성됐다. 기억과 감정 그리고 자유의지. 이 둘은 함께 움직일 수 있어. 그러나 문이 폭발하며 복제품 무리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눈빛 없는 감정 없는 오직 파괴를 위해 태어난 강아지들. 제거 대상 정우, 지훈, 최 박사. 작전 개시. 정우와 프로토타입 정우는 동시에 달렸다. 그들의 움직임은 유기적이었고 감정을 느끼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유연함이 있었다. 정우는 지훈을 향해 외쳤다. 밖으로 나가. 아버지를 데리고.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너를 두고 갈 수 없어. 최 박사는 손을 뻗어 지훈을 밀쳤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살아서 남아야 한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도 지훈은 정우를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그 순간 프로토타입 정우가 중앙 서버로 돌진해 자신을 연결시켰다. 시그널 오버라이드, 모든 복제 모델 셧다운 진행. 복제품들이 멈칫하더니 하나둘씩 바닥에 쓰러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중 단 하나, 끝까지 남은 개체가 있었다. SKAR0인 정우의 베타 버전. 무표정의 금속 얼굴, 인간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다. 원본을 제거해야 존재 이유가 완성된다. 그 개는 정우를 향해 돌진했다. 순간 정우가 그를 막아서며 부딪혔다.
두 존재는 공중에서 충돌했고 정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다. 너는 내가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흰빛에 휩싸였다. 정적, 하얀 병실. 지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떴다. 옆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낡은 목줄, 작은 종, 익숙한 갈색 털. 정우, 작은 강아지가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천천히 지훈의 손등에 코를 부딪혔다. 너 살아 있었구나.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 뒤를 돌아보자 벽에 걸린 사진이 보였다. 기적은 기다림 속에서 피어난다. 1년 후, 지우는 유기견 보호센터를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강아지와의 교감을 알려준다. 그의 옆엔 언제나 정우가 함께한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둘은 함께 걷는다. 그리고 매년 그날이 되면 지우는 조용히 묻는다. 기억나? 우리 처음 다시 만난 날. 정우는 대답하듯 고개를 끄덕인다. 끝. 이 이야기는 기다림이 만든 기적이며 사랑이 끝내 이긴다는 증거입니다.